자, 이제 1-1-6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련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부터 보죠. 그림가는 스카이다이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속력이 빨라지는 모습을, 나는 낙하산을 편 후 일정한 속력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here. 가에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가에서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라고 나와 있죠. 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속력이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 커집니다. 나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일정화되어 있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죠.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틱은 나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은 중력 위에 다른 힘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공기 저항력이 사람이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공기 저항력이 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겠나? 네, 가도 지금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속도가 증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런 거고, 공기 저항이 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가 역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이 답이었던 문제고요. 24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미끄럼틀에서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여 점 Q를 속력 V로 통과하였습니다. PQ의 높이면 수평면에서부터 각각 라지 H, 스몰 h고요. 이때 V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V는 요 Q점을 지나갈 때의 속력입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되겠죠. 중력만 일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 쓰기 위해서 이 바닥면을 기준점 0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라는 식을 쓰면 되겠지.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mg 라지 h 끝이죠. 가만히 놓았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Q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 스몰 h,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같다라는 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mg 라지 h 빼기 스몰 h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질량은 관계없이 속력이 루트 2g h 빼기 h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요 식 자체를 공식처럼 알아두면 좋은 게, 요 괄호에 있는 요 값 있죠. h 빼기 스몰 h, 요게 두 점 사이의 높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마찰이 없는 미끄럼틀 혹은 롤러코스터 혹은 그냥 자유낙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가만히 떨어뜨렸을 때 높이가 h라고 할까요? 그냥 높이가 h만큼 차이 나면 그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은 루트 2gh가 됩니다. 그럼 그 h의 이제 그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걸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는 자주 쓰이니까 공식처럼 기억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죠. mgh는 2분의 1 mv 제곱. 하면 질량과 관계없이 높이만 같으면은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같습니다. 자유낙하든 미끄럼틀을 내려가든 롤러코스터를 내려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2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2m으로 같은 물체 AB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되어 점지에 있습니다. A와 B의 높이 차이는 h이고요. 그림 나는 가의 상태에서 B를 연직 아랫방향의 일정한 힘 F로
계속 당기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철수밖에 이 실험을 못하겠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실험해보면 얘가 속도가 계속 변하는데 거기 맞춰가지고 힘을 일정하게 작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은 나에서 A와 B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A의 속력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네요. A, B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A의 속력을 V라 하고 일 운동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일 운동에너지 정리는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라는 식입니다. 근데 이 합력이 한 일이 F 곱하기 2분의 H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은 지금 A하고 B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A하고 B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중력 있고요. 중력 있죠. 그리고 F 있고요. 그 다음에 T 있고 T 있습니다. 그러면 A에 대해서 일 운동에너지 정리를 썼다면 T 빼기 EMG 했어야 되고요. B에 대해서 일 운동에너지 정리를 썼으면 요 세 힘을 더한 걸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F만 쓰고 있죠. 그러면 요걸 한 덩어리로 보면 요 EMG와 요 EMG 날라가고요. 그다음 TT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F가 R자 힘이 되죠. F만 R자 힘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한 덩어리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H를 쓴 이유는 A가 2분의 1 H만큼 올라가고 B가 2분의 1 H만큼 내려오면 높이가 같아지죠. 그래서 2분의 H만큼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변에 들어갈 것은 A, B를 전체를 한 덩어리로 했을 때의 운동에너지 변화가 되겠지. 그래서 나중 속력을 V라고 두었으니까 질량만 기억에 들어가면 됩니다. 질량이 총 4M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4M이고요. 니은은 이제 V를 구하는 거죠. 그럼 요거 정리하면 V는 2분의 1은 양변에 다 있으니까 날리고요. 4M분의 FH의 이제 루트 씌운 거죠. 제곱이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고? 5번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일 운동에너지 정리에 관한 문제였다. 2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 2M인 물체 AB를 높이가 같은 두 공면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AB는 공면에서 같은 거리를 이동한 후 지면에 도달했습니다. 조건이 같은 거리입니다. 그 말은 요 길이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있죠. 요게 같아요. 이걸 S라고 합시다. 요 길이가 같다. 옳은 것을 골라라.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일단 물어보겠네요. 저는 요거를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속도 시간 그래프라기보다는 얘는 속도의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속력 시간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이동 거리가 같으니까 면적이 같게끔 그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요 높이가 같죠. 떨어뜨린 높이가 같죠. 네. 높이가 같고 마찰이 없는 면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력은 둘 다 루트 EGH가 될 겁니다. EGH.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력을 미리 표시할게요.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력이 똑같아야 돼요. 루트 EGH로. 질량과 관계없죠. 2분의 1 MV 제곱은 MGH 이렇게 써보면은 M은 날라가죠. 질량이 M이든 2M이든 관계없이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력은 같습니다. 근데 AB의 차이는 뭐냐면 A는요 처음에는 경사가 완만하다가 점점 경사가 급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속도가 작다가 점점 가속도가 커집니다. 그 말은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이제 가속도의 의미가 되니까 가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S가 되겠죠. 요 면적이. 반면에 B는 처음에 경사가 급하죠. 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집니다. 그냥 가속도가 크다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다가 점점 작아지는데,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바닥에 도달해서 속력이 루트 2GH가 되었을 때까지의 면적이 A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위로 볼록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요 그래프하고 면적이 같으려면 요게 좀 더 짧아야 되죠. 삼각형 면적을 비교해 보면 얘는 이게 더해지고 얘는 요만큼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바닥에 도달한 시각이 TA이고 B가 바닥에 도달한 시각이 TB라고 하면 TB가 더 짧죠. 그러니까 B가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B는 처음에 속도가 빨리 증가합니다. 근데 그 증가한 속도에다가 속도가 더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빨라져서 정립된 속도가 끝까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초반에 빨라지는 게 유리한 거죠. 그게 끝까지 영향을 주니까. 누적적으로 증가하니까.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게 가장 유리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배우게 될 텐데, 그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요 점과 요 점을 자유낙하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는 그 경로가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됩니다. 기억은 일단 맞네요. 그렇죠? A가 B보다 오래 걸립니다. 지면에 도달한 속력은 같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는 A와 B가 같다 했는데, 이거 그냥 얼핏 보면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이니까 뭔가 같다니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A하고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했거든요. 다릅니다. A의 처음 역학적 에너지 mgH였죠. B의 처음 역학적 에너지 emgH였습니다. 그럼 바닥에 도달했을 때도 역학적 에너지가 mgh, emgh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A는 A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B는 B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지, A하고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다르죠. 그래서 D것은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2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곡선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물체가 점 P를 지나 점 Q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PQ의 높이는 각각 H1, H2이고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P에서가 기준이 되겠죠. 이거를 운동 에너지를 K라고 두면 Q에서는 P에서의 2배죠. 2K가 됩니다.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K이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2K가 됩니다. 요새 자주 등장하네, 2K. 이렇게 하니까 한 몇 명만 알아듣더라고. 자,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바로 적어 봅시다. 요 수평면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위치가 0이거든요. 그다음에 Q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을 m이라 두면 mgh2가 되겠지. 근데 요게 Q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 Q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같다라는 게 요 조건입니다. 요 조건. 이해됐습니까? 이때 H1 대 H2를 구해래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조건이죠. 이 고등학교 문제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을 쓰면 풀릴 것이다 라는 게 그려지면 쉽다고 느껴질 텐데 안 그려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문제를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야 되겠다라는 게 뭐 이렇게 뻔히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써보면 풀리게끔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써보면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끝까지 풀려고 하지 말고 써놓고 보는 거예요. 써놓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 써볼게요. 자,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부터 써볼까? K 더하기 mg h1이 되겠죠. 여기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고요. Q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K 더하기 mg h2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한 번 더 여기에 표시를 해볼게요. 보면 mgh2가 2K하고 같잖아요. 따라서 mgh2가 2K입니다.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K로 나타낼 수 있죠. 4K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mgh1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합쳐서 4K니까 3K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다 했어요. H1 대 H2는 mgh1 대 mgh2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3K 대 2K니까 몇 대 몇이 되나? 3대 2가 됩니다. 그냥 별로 한 거 없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 이렇게 표시하다 보니까 이제 H1과 H2의 B가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3대 2,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일어나라. 28번 부차례입니다. 이게 다 시나리오에 있는 거라 가지고 항상 그 28번은 그 앞에 한번 깨워야 되거든. 다행스럽게 한 번도 28번을 하기 전에 자는 애가 한 명도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안 일어나네. 그래, 수업 시간에 일어나면 안 된다. 앉아라. 허리 펴고. 내가 잘못 얘기했네. 그래서 허리를 안 편 거지. 허리를 펴고 눈을 떠라. 일어나면 안 돼.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물체 A, B를 마찰이 있고입니다. 기울기가 다른 두 빗면의 동일한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하였습니다. 물체가 빗면에서 이동한 거리는 B가 A보다 크고요. 딱 봐도 크죠? 물체를 놓은 순간부터 물체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역시 무시무시한 문제고요. 기억 봅시다.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했는데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죠. 네, 요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동거리를 비교해 보면 A하고 B가 같지 않죠? B가 더 깁니다. 바닥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이동한 거리요. 바닥과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문제 조건에서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걸린 시간은 같은데 이동 거리는 B가 더 기니까 평균 속력은 B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거꾸로 해놨죠. 틀렸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했는데 요거는 저도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고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문제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해봤어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A, B를 한꺼번에 그려봤고요. 문제 조건 중에 바닥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같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시각을 T로 두고 보조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A하고 B의 차이점은 이동거리죠.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면적이. 그래서 A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B는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면적이 B가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울기를 일정하게 그린 이유는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 이렇게 있는데요. 운동 방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중력의 한 성분과 그리고 이제 마찰력 두 가지인데요. 일단 중력 일정하고요.
또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도요 일정합니다. 마찰력도 운동 마찰력은 일정합니다. 그거는 이제 물리학원에서 그래도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 미끌릴 때 운동 마찰력은 그 속도하고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속도가 점점 달라져도 운동 마찰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합력이 일정하죠. 합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로 그려도 됩니다. 마찰이 있는 경우에도.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기울기가 가속도잖아요. 기울기가 어디가 더 크노? B가 더 크죠. 그래서 B의 가속도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멀리 가는데 시간이 더 똑같이 걸리려면 속도가 빨리 증가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거꾸로 해놨네요. 이것도. 그럼 이것은 맞겠네요.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은 A가 B보다 크다 했는데 이것도 제가 하나하나 한번 따져봤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단 처음 역학적 에너지 있죠. 처음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A, B의 질량이 같고 높이가 같았기 때문에 A하고 B가 같았겠죠.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주어진 게 문제에서 주어졌다기보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닥에서의 속력을 알 수 있어요. 바닥에서의 속력은 A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이 되겠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A, B 중에서 누가 더 빠르게 됩니까? B가 더 빠르죠. 그러면 바닥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만. 그럼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빠른 B가 더 크겠죠. 근데 처음하고 바닥하고 가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는 둘 다 줄어듭니다. 마찰력이 의미를 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A가 더 작아요. 그 말은 A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상태에서 비교해 보니까 A가 더 작아. 그러면 A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것은 맞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A가 B보다 크다. A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29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9가 많은 문제네요. 29에도 9가 있고 2019년 9월 9번 9999. 자, 그림은 용수철의 한 끝을 천장에 고정해 놓고요. 다른 끝에 물체를 매달아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물체가 일직선상의 PQ를 지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P와 Q에서 속력은 같아요. 이런 것도 표시해 주면 좋겠죠. P하고 Q에서 속력이 같습니다. V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원래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원래 길이가 기준점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P점하고 Q점의 위치를 물체의 윗면을 기준으로 잡았죠. 그럼 좌표를 잡을 때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점이 되고 항상 용수철이 늘어나는 쪽을 플러스로 잡습니다. 보통 플러스 X. 그러면 이제 P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길이가 요만큼이고요. Q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길이가 요만큼이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역시 무시무시한 문제죠. 용수철의 질량,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여러분도 나를 무시하고 그런 문제다. 기억 문제 봅시다. P와 Q에서 용수철이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같다 했는데 탄성력은 마이너스 KX고요. 크기는 부호 관계없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변형된 길이에 비례합니다.
탄성력의 크기는. 근데 변형된 길이가 같지 않잖아요. X1, X2 같지 않죠. 네. 그래서 Q에서가 탄성력이 더 큽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안 따져도 용수철 늘어날수록 더 힘이 세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네. 혹은 압축되면 압축이 더 많이 될수록 힘이 세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용수철의 탄석 포텐셜 에너지, 탄석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의 X의 제곱, 역시 변형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P에서가 Q에서보다 작죠. 네, 변형된 길이가 작으니까.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P와 Q에서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같다 이렇게 되었는데, 요게 좀 이제 개념적으로 쉽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좀 요 문제 보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 탄성력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력, 탄성력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대신에 이제 식을 쓸 때 포텐셜 에너지 종류가 두 개인 거죠. 예,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라는 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 문장만 보면 틀린 것 같아요. 운동 에너지가 빠져 있어요. 맞잖아요. 보면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합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같지 않을 것 같은데, 특수하게도 이 경우에는 P점과 Q점에서 속력이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같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속도 방향은 사실 이렇게 안 되고요, 얘는 올라오는 중이 될 거예요. 왜냐면 내려가는 동안에는 아니다, 내려가는 중일 수도 있겠네. 내려가는 중일 수도 있고 올라오는 중일 수도 있어요. D하고 Q점 전부 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요 문장만 놓고 보면은 꼭 맞는 건 아닌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맞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니디에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동일 직선을 따라 연직 아랫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 AB가 t=0일 때 각각 20m/s, 10m/s의 속력으로 점 PQ를 지나가고 있고요. 둘 사이의 거리는 20m이고 AB 질량은 둘 다 1kg이고 중력과 속도는 10m/s 제곱이고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이런 문제의 유형이 다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앞서가는 물체가 속도가 느리고요, 뒤따라가는 물체의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물체의 가속도는 같아요. 그러면 매초 속도의 변화도 같습니다. 얘가 5m/s 증가하면 얘도 5m/s 증가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속도 차이는 일정합니다. 그럼 속도 차이 얼마고? 그러니까 10m/s의 속도로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초 뒤에 만나게 되겠네요. 2초 뒤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바로 해결이 되고요. 직선 운동이니까 저는 일단 문제 보자마자 뭐 했냐면은 뭐 했겠어? 그래프 그렸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그 자동 반사입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그렸어요. 기울기가 중력과 속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10, 20이 있죠. B가 10m/s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A가 20m/s부터 해가지고 기울기를 같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순간이 2초라고 합시다. 만나는 순간이죠. 그러면 요 면적이 20이 딱 돼요. 어떤 면적이 20이 되느냐? 요 면적이요. 요 면적이 잘 보면요, B가 이동한 거리하고 A가 이동한 거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A가 요만큼 더 많이 이동을 해서 따라 잡은 거죠.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할 때 이런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게 고개를 90도로 오른쪽으로 꺾어 보세요.
그러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요게 밑변이 되고 요게 높이가 되죠. 그래서 10 곱하기 2는 20 맞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줄어든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10이니까 2초 뒤에 B의 속도 나오죠. 가로축이 1만큼 변할 때 세로축이 10만큼 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만큼 변했으니까 20만큼 변해서 30이 되겠죠. 요 A가 충돌할 때 A의 속도는 40이 되겠지. 예. 처음 속도가 20m/s였으니까. 그래서 요딴 식으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니은 볼까요? 0에서 1초까지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요거는 또 개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요, 결국에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의 크기예요. 크기인데 두 물체의 질량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1kg.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가속도가 같으니까 속도 변화 같을 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 같습니다. 그리고 충돌 전이니까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력의 가속도가 같은 상황이에요. 일단 디귿 보면 t = 0부터 A와 B가 충돌하는 순간까지, 즉 2초까지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A니까요. 이 그래프에서 얘를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요 면적을 구하면 되겠네요. 요 면적이 H가 되겠네요. 근데 요 면적은 요렇게 안 구하고 요렇게 구하면 되겠지. 네, 요게 H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겠죠. 네. 그러면 질량이 1kg이고요.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고, 또 H는 얼마고? 30 곱하기 2네 60이죠. 네. 그래서 얼마가 되노? 600줄이 됩니다. 다 맞네. 네. 기니디에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31번, 32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어렵게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어려우니까 어렵게 해야지. 31번은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가는 전동기가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를 연직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그림 나는 가의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전동기가 0초부터 5초까지 한 일과 5초부터 8초까지 한 일이 같아요. 이게 중요한 조건이네요. 자, 나에서 속력 V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장력이 있고 중력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전동기가 한 일은요, 합력이 한 일이 아닙니다. 전동기가 실로 잡아당겨서 한 일이죠. 그래서 장력이 한 일이 전동기가 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보면 속도 변화의 패턴이 0에서 5초, 5초와 8초 사이가 다르죠. 그러면 가속도가 다르고요. 그러면 장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0에서 5초까지의 실의 장력을 T1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 5에서 8초 사이의 실의 장력을 T2라고 두면 T1 곱하기 5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T2 곱하기 3초 동안의 이동거리와 같다라는 게 문제 조건입니다. 장력이 한 일이니까. 그럼 그걸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요만큼이 0에서 5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죠. 얼마가 되냐면 2분의 5V가 됩니다. 그럼 T1 곱하기 2분의 5V는 그 다음 요만큼이 3초 동안 이동한 거리죠. 3V가 됩니다. 이거는 T2 곱하기 3V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T1과 T2의 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V 날리고 6T1은 아니죠. 2를 곱하면 5T1은 6T2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두면 편해요. T1을 6T라고 두고요. T2를 5T라고 두면 5 곱하기 6은 6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0에서 5초 동안의 물체에 작용한 장력은 6T, 5에서 8초 동안의 장력의 크기는 5T라고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그 속도 V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V를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면적 말고 기울기가 있어요. 기울기는 가속도죠.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들어간 ma 꼴 f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ma 꼴 f를 a에 대해서 하고 b에 대해서 a에 대해서가 아니죠. 여기서는 0에서 5초 사이하고 5에서 8초 사이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0에서 5초 사이는 질량 m 곱하기 가속도가 5분의 v입니다. 그래프에서 기울기입니다. 5분의 v는 그 위쪽을 지금 플러스로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가속이 되고 있죠. 그럼 T1 빼기 mg인데 T1이 6T로 두기로 했죠. 6T 빼기 mg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5에서 8초는 가속도가 0이니까 ma가 0입니다. 0이고 5T 빼기 mg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v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t를 소거하면 돼요. 여기서 t 대신에 5분의 1 mg를 요 t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t에다. 그러면 얘가 5분의 6 mg 빼기 5분의 6 mg 빼기 mg니까 5분의 1 mg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 날라가고요. v는 g가 되죠. 근데 g가 10이죠. 그래서 속도니까 미터/세컨드가 되겠네. 10m/s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방법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지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요. 일운동에너지 정리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소개할게요. 이게 조금 더 편합니다.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죠. 이거를 0에서 5초하고 5에서 8초 사이에 해볼 건데, 이때 합력이 한 일은 전동기가 한 일과 중력이 한 일을 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동기가 한 일은 0에서 5초와 5초에서 8초 사이에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W1이라 둘 거예요. 둘 다 전동기가 한 일은 똑같다 되어 있죠. 그러면 0에서 5초 동안에 합력이 한 일은 전동기가 한 일 더하기 중력이 한 일이에요. 요 가로친 거는 중력이 한 일입니다. 그럼 중력이 한 일은요, 지금 얘가 위로 움직이고 있잖아. 근데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 양의 일을 해요, 음의 일을 해요? 음의 일을 하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요. 그 다음 질량은 모르니까 m이라고 뒀고, 중력 가속도가 10이고요. 그 다음 얘가 이동한 거리가 2분의 5v입니다. 뭐인지 알겠습니까? 요만큼이 뭐 f라면 요만큼이 s가 되는 겁니다. 중력하고 이동거리, 중력하고 변이. 그래서 요거에 장력이 한 일, 전동기가 한 일, 중력이 한 일, 이런 운동에너지 변화 같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뭐 식이 간단합니다. 2분의 1 mv 제곱 빼기 0 이렇게 되죠. 5초일 때 속도가 v니까요. 5초일 때 운동에너지, 0초일 때 운동에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5에서 8초 동안에는 전동기가 한 일은 W1으로 같아요. 근데 중력이 한 일이 좀 다르죠.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mg는 똑같고요. 이동거리가 3v죠. 3v고 운동에너지의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8초일 때 속도도 v고 5초일 때 속도도 v니까 2분의 1mv 제곱 빼기 2분의 1mv 제곱에서 0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간단한 이유가 이렇게 써놓고 보면요, 이거 빼주면 끝납니다. 빼주면 W1이 날아가죠. W1이 날아가고 식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5mv 빼기 마이너스 30mv는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되죠. 보입니까? 그러면 5mv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니까 요 m은 날라가고요. v가 10 이렇게 되죠. 바로. v가 10m/s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방정식 쓰는 것보다 이 경우에는
그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 같다는 식을 쓰는 게 조금 더 나았던 문제였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32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x = 0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 AB가 x축과 나란한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표는 구간에 따라 A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AB의 질량은 같고요. x = 0에서 x = 4L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도 같아요. 그리고 FA와 FB의 크기는 각각 일정하고요. x축과 나란한 방향입니다. 나란한 거는 같은 방향 아니면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때 0에서 L까지입니다. AB가 받은 일을 각각 WA, WB를 할 때 WA 대 WB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0에서 L까지는 지금 보면 요 구간이죠. 그럼 요 구간에서 WA는 FA 곱하기 L이에요. 그냥 WB는 FB 곱하기 L이 되는 거죠. 그럼 자 보십시오. 그럼 WA 대 WB는 FAL 나누기 FBL이에요. 그럼 L은 날라가죠? L은 날라가죠? 네, 날라갑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까? MAA 나누기 MAB예요. 질량이 같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질량이 같으니까 또 질량이 날라가서 결국에 구하라는 것은 가속도의 비와 같아요. 결국에 0에서 L 구간에서. 네. 그러면 뭘 하느냐? 직선 운동이거든요. 지금 직선 운동이면 저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 기울기 구해서 기울기 비를 구하면 될 거다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A와 B에 대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0에서 L까지 가는 동안에 기울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역시 B도 마찬가지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럼 A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가속 힘이 작용하다가 힘이 0이 되죠. 그래서 A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A에 대한 그래프고요. 면적을 보면 이게 L이고요. 그다음 요 사각형 면적이 3L이면 총 4L이 되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걸 T라고 할게요. 왜냐면 그 B하고 동일한 시간 동안에 4L만큼 가거든요. 그래서 B도 면적이 4L이 되는 순간을 L로 둘 거예요. T로 둘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오른쪽으로 FB 받았다가 힘 안 받았다가 왼쪽으로 FB를 받았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됩니다. 이게 T가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L, 2L, L 이렇게 되는 거죠. 구간을 보면 그렇죠. 0에서 L, L에서 3L, 3L에서 4L이니까 각각의 면적이 L, 2L, L 하면 L, 3L, 4L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요. 이런 거예요. 요거 구해야 되고요. V1, V1이라고 할까? 그리고 T1. 그럼 T1분의 V1이 A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V2, T2라고 할까? 그럼 T2분의 V2가 A2가 되는 거예요. 요걸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좀 기가 막힌 방법을 쓸 겁니다. 보면 요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요 면적을 구해보면 요만큼이 L이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초록색 면적은 5L이지. 5L은 V1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면적을 구할 거예요. 요 면적을 구해보면 요 면적 L이고 요 면적 L이죠. 빨간색 면적은 총 얼마고? 6L이죠. 6L은 V2T가 돼요. 그러면 요 둘을 비교해보세요. 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V1 대 V2는 몇 대 몇이 되노? 5대 6이 되죠. 그래서 이 V1을 5V로 둘 거고요. V2를 6V로 둘 겁니다. 그럼 얘가 5V이고 V2가 6V예요. 어차피 B를 구하는 거니까 똑같은 문자로 표현하면 V는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을 구할 건데요. 시간은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의 B가
2대3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가 2대3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T1은 얼마가 될까? 5분의 2T가 됩니다. 이게 5분의 2T고 5분의 3T면 2대3이면서 합쳐서 T죠. 그러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는 어떻게 봤냐면 요렇게를 봤어요. 1대 1대 1이죠. 면적이 2L 2L 2L이니까 1대 1대 1이니까 요 T2는 얼마가 되겠나? 예, T2는 3분의 1T가 되겠죠. 그러면 3개 다 더해서 T가 되고 1대 1대 1이 되겠죠. 예. 그러면 다 구했어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WA 나누기 WB인데 이건 최종적으로 AA 대 AB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비죠. L만큼 갈 때까지의 기울기의 비입니다. 그럼 얘는 5분의 2T분의 5V 나누기를 좀 이건 길게 할까? 그 다음에 3분의 1T분의 얼마가 되노? 6V가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제 수학적인 과정이죠. 이런 거 계산할 때 일단 문자 날려놓고요. T분의 V 날라가죠. 저 그냥 더 적으세요. 그럼 5 곱하기 2분의 5죠. 위에는. 맞습니까? 밑에는 6 곱하기 1분의 3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2분의 25 나누기 1분의 18이죠. 맞습니까? 그럼 또 한 번 더 적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푸는 게 더 정확합니다. 머리로 암산하는 것보다. 그러면 18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36분의 25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가장 어려운 수준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중간원 추가 문제 풀이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